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4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2명은 퇴원을 한 상황입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 생방송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류종훈 PD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네, 류 특파원, 지금 중국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오늘 기준으로 34,546명, 사망자는 722명입니다. 이번 주 들어 확진자가 매일 수천 명씩 늘고 있고요. 사망자 역시 2003년 사스 사태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그나마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희망적인데요. 하지만 6천여 명이 넘는 중증 환자가 있어 앞으로 사망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높습니다. 네, 당초 중국 정부가 9일을 고비로 봤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확산세를 잡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새로운 조치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연장되었던 춘절 연휴가 내일로 끝나고 모레부터는 일터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소 76개 이상의 지역에서 도시를 봉쇄하거나 외출 금지령을 실시하는 등 중국은 지금 전시를 방불케 하는 엄중한 분위기인데요. 제가 있는 베이징도 식당에서 3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구금한다는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베이징 시내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他不让进。哦，我知道，现在是外部的人员不能进去吗？对，不让进，是这样，因为保证小区的安全。外卖快递都是管家往里边送，超过按照国家规定来说，超过7度3就不让进。 택배와 배달 음식 모두 외부의 지정된 장소만 이용할 수 있고 배달원의 체온도 측정합니다. 수북이 쌓인 물건들은 직접 가져가야만 합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게시물이 한 장씩 붙어 있습니다. 베이징 밖을 방문하고 돌아왔으면 모두 신고하라는 통보입니다. 베이징 외곽의 또 다른 아파트. 이곳은 베이징 밖에서 왔으면 입주민이라도 출입을 거부당합니다. 不能对，只要出境了回来就不能进。就他们回来了都不让出来，都得自己跟家。 우한이 속해 있는 후베이성의 차량은 감시 대상입니다. 써 있는 문구 하나하나가 섬뜩하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처에서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今天你来，你从外那城市来，知道吗？今天得让你房东过来签协议了。如果房东不来签的话，那你怎么办？住宾馆。 지금 중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이 새로운 전염병의 속도입니다. 사스와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급속히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을 새로 지었고 최초 발생지였던 우한에 의료진과 물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대도시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스크 하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你们家还有买口罩吗？没有，一点都没有了吗？早就没了，春运就没了，春运之前就没了，为什么？ 인터넷에 마스크를 직접 만들었다는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우한 주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상업의 심장이라는 상하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温州市前期累计排查出武汉及周边重点地区返回温州人员4.88万人，防控压力大。杭州祭出最严格禁令，所有村庄、社区和企业全都得实行封闭式管理。
외출 금지령을 내리는 지역이 많아지더니 급기야 우한처럼 봉쇄 조치를 한 도시도 나타났습니다. 내일이면 연장되었던 춘절 연휴가 끝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불안이 바로 끝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인적이 끊긴 베이징에서 PD특파원 류정훈이었습니다. 도시가 저렇게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튜디오에 중국 출신 조희경 씨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좀 안타까워요. 2003년 중국에 사스 발생했을 때 저 중학교였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때 사스 때문에 한 달 이상 집에 못 가는 경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 정부가 외출 금지령 내리지 않고 사람 스스로 자제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정부가 외출 금지령까지 내린 거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걱정 많이 돼요. 이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중국 의사가 지난 7일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사조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국민적 영웅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시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주가 되면 어느 정도 최대 고비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았는데 정작 이번 주가 돼 보니까 이건 뭐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걱정이 되는데 언제가 마지노선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마지노선을 얘기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중국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국내에서도 환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유입 환자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고 아마도 중국의 이제 우한과 후베이 상황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에 있는 여러 성과 도시에서 환자 수가 이제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안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접경국들의 위기감도 상당한데요. 특히 홍콩에서는 최근에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민 PD, 지금 홍콩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홍콩 야경의 랜드마크인 침사추이 스타페리 선착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홍콩 시각은 밤 8시 50분 정도인데 이 시간이면 원래 관광객들로 굉장히 붐빌 이곳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있어도 사람들이 거의 마스크를 쓰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홍콩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고 확진자가 26명을 넘어서면서 홍콩 민심이 더더욱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홍콩 사회의 긴장된 분위기를 취재해봤습니다. 금요일 오전 중국과 홍콩을 잇는 지하철. 평소 같으면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로 북적일 지하철 안이 아주 한산합니다. 국경심사대가 있는 로우역이 폐쇄되면서 승객 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열차는 더 이상 종착지까지 가지 않습니다. 막힌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면 국경을 넘을 수는 있는 상황. 접경지 순환버스를 타고 20여 분을 달려 다리만 건너면 금세 국경 너머에 있는 중국 선전 지역이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를 이용한 이동에도 곧 제한이 생깁니다. 홍콩 정부가 오늘 2월 8일부터 국경 넘어오는 사람 모두를 2주간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리자 사람들이 서둘러 홍콩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今日開始至到唔翻嚟先知啦。哦，你唔翻嚟？香港住，香港啊，得閒嘅第時散咗即係唔慌嗰時都翻嚟。 홍콩 의료진 7천여 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늦장 대응을 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를 불신하는 시위대는 임시 격리시설을 불태우는가 하면 중국인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呢個被隔離嘅患者咧，都係嚟自大陸嘅水平啦，嗰個素質其實令我哋好擔心，因為佢哋咧會隱瞞自己嘅病情嚟到香港啦。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에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며 가격이 급등한 상황. 요거는 거의 6만 원 정도 되는. 복면 금지령을 내렸던 캐리램 장관도 마스크 쓰기를 적극 권장하고 나선 가운데 새로운 전염병의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사실 홍콩에서는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돼 왔고 또 이번 사태로 반중 정서가 더 커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반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 초기 단계에 중국 정부에서 이를 축소하려고 했던 점,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판단으로 이번 사태를 크게 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중국 정부에 동조한 홍콩 당국에 대해서도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홍콩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네, 홍콩 정부는 이번 주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 고비로 보고 국경을 추가로 폐쇄하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면서 바이러스 최전선에 몰린 의료진들에게조차 의료 장비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이승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리 연결합니다. 파리 김자영 PD 특파원 유럽 현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오늘 오전에 프랑스에서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표되면서 8일 현재 유럽 내 확진자는 독일 13명, 프랑스 11명을 포함한 총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전 세계로 귀국한 프랑스인들은 2주간 프랑스 남부 지역에 격리되어 있고요. 국적기인 에어프랑스 항공은 3월 15일까지 중국행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 중국 혐오를 넘어서서 아시아 포비아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유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아시아인이라고 접근을 기피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국 교민협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해도 지난 일주일 동안 100여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파리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과 목격 사례가 가장 많은 지하철을 타보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열차 내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차에 타서 제 쪽을 본 사람들은 옆에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아무도 앉지 않았고 다른 칸으로 이동해서 앉았을 때는 맞은편에 있던 승객이 일어나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역시 제 근처에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SNS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탄 중국인 여성 앞에서 코와 입을 막는 사람들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파리의 아시아 교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기피를 넘어서 조롱이나 심한 폭언을 들었다는 호소가 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을 들어갔는데 서빙하시는 분이 이제 그냥 메뉴 받기도 전에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네 바이러스 없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Oui, il a dit les Chinois, ils sont tous très sales. Il faut rentrer en Chine avec ta maladie, oui. Mais pour l'instant, j'ai peur de prendre les masques. Si je porte les masques, ça veut dire que moi, je suis une maladie ou comment?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시아 교민사회 전체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경 쓰이죠. 왜냐면 이제 기침도 솔직히 말해서 아픈 건 아니지만 헛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프랑스 사람들 시선이 많이 신경 쓰이고.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중국 여성이 욕설과 함께 심한 구타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의 주요 언론조차 중국이나 아시아를 비하하는 표현을 실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서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라는 학계 의견도 있습니다. La Chine, l'Asie sont un lieu central pour l'économie mondiale. Et donc c'est une peur finalement non pas du virus ou du chinois, mais une peur de la mondialisation. Associée à une peur de la Chine comme puissance émergente, puissance économique centrale dans l'économie mondiale. 프랑스의 중국 교민협회에서는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De prendre des mesures proactives pour anticiper, endiguer cette psychose, cette libération de stigmatisation à l'égard de populations françaises, asiatiques, tout confondu, qui n'a rien à voir avec ce qui se passe en Chine. 최근 유엔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차별과 혐오를 경계하고 국제적 연대와 지원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PD특파원 김자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다른 소식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자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영국에서도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는 곳이 있었죠? 네, 바로 아일랜드 섬인데요. 이 아일랜드는 영국 서쪽에 있는 섬으로 영국역인 북아일랜드 그리고 독립국인 아일랜드 공화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동안은 EU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사실상 공동생활권을 이루어가겠는데 그런데 브렉시트로 북아일랜드가 EU를 탈퇴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주민들 절반가량이 내가 영국인이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아일랜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선정 PD가 취재했습니다. 브렉시트 당일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중심 도시 벨파스트를 찾았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의 도시.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브렉시트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런던처럼 큰 규모의 행사는 없었지만 북아일랜드에서도 브렉시트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This means that our natio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moves out from the bondage of Europe to the freedom of the rest of the world.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하나의 섬 안에서 아일랜드 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다리 사이로 지나는 국경. 도로 표지판의 단위가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바뀌는 것을 보고 국경을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공공도로는 약 300개 정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다리도 바로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요. 별다른 국경 표식은 없지만 여기에 보시면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양쪽에 손을 올려놓으면 왼쪽은 영국 땅에 그리고 오른쪽은 아일랜드 땅에 있게 되는 겁니다.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마을 북아일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존 셰리던 씨.
태어난 이후 줄곧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국경을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산 위로 데리고 갔습니다.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 철조망이 있습니다. 가축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문을 열고 드나들 수 있습니다. All the time mingling through and crossing the border and not paying any attention. We don't see it as a border really. It's only now with Brexit that we start to see it as a border again. We are promised that that border will never ever come back again. 국경이 마을의 하천과 들판,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주민들은 국경과 상관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And it just this house here actually gets its electricity from Southern Ireland, so it's Southern Irish electricity going to a house in the north, and there's many houses along the border where that's the same situation. There's many houses that the border goes straight through the house. 지역 사회가 해체되는 것을 우려한 사람들, 56%의 북아일랜드인들이 브렉시트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EU 탈퇴 법안에 따르면 아일랜드 섬 안에는 물리적 국경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농민들에게 유럽은 큰 시장입니다. 유럽연합 탈퇴는 새로운 관세 장벽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We depend on the European single market. If tariffs are imposed on us at the small profits we have, it simply won't be worthwhile.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낙농업은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우유와 양고기의 일부가 아일랜드에서 가공돼 유럽으로 판매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아일랜드 섬은 단일 시장으로 유지되지만 섬을 벗어나는 제품들은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유럽연합에서 받던 농업 보조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Well, they supported agriculture and food production because of the huge population there is in Europe. And we don't see the UK government in the long term being as supportive as the EU have been. You know, that's our concern. 제조업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섬 내부가 아닌 아일랜드 해역에 관세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게차를 생산하는 이 아일랜드 업체는 제품의 25%를 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And it gives the client name, the dealer's name. So the UK is still a very, very important market for us.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지게차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영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이 업체. 하지만 관세로 영국에서 조달하는 부품 가격이 오르면 최종 제품의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Last thing Comblief wants to do is to pay import tariffs on our raw materials coming in. And that will become a challenge, not just for our products going to the UK, but if we think of the Comblief forks we're building for the other 84 or 5 markets, we do not want the raw material cost to increase because of potential tariffs from importing from the UK. 브렉시트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남겨진 숙제입니다. 북아일랜드에선 영국계 신교도와 아일랜드계 구교도가 오랫동안 대립해왔습니다. 폴스 샨킬거리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두 지역이 담장과 장벽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아일랜드 독립 과정에서 북아일랜드가 분리되면서 영국계 신교도와 아일랜드계 구교도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에야 유혈 분쟁은 끝이 났습니다. 갈등이 첨예했던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The IRA were very active in this area, and these were 5 members, very young, and they were shot and killed by the British Army on different occasions. This building just behind us here, the British Army had a lookout post, an observation post on top of it, and they were watching things. Everything was under surveillance.
가톨릭 교도 지역에서 나고 자란 그가 영국계 신교도 지역에 발을 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I never came in here. I did the first time I was in this area here was about 5 years ago, and because didn't come to the other place, too dangerous. If you're Catholic, you don't go into the Protestant areas. If you're Protestant, you don't go into the Catholic areas. That's how it is. 영국계 신교도 지역과 아일랜드 구교도 지역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철문은 두 세력 간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낮 시간에는 개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네 곳곳에서는 오랜 역사적인 갈등의 흔적을 아직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북아일랜드인들이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를 다시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계 샹킬 거리에선 브렉시트 찬성을, 아일랜드계 폴스 거리에서는 반대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브렉시트로 파생된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것도 영국 정부의 과제입니다. 2020 is going to be a really difficult year because there are many things that need to be sorted out between the UK and the EU. The UK has said that it will not extend the transition period. Therefore, if there's no agreement in place by the end of the year, the UK effectively has no deal. 2020년 말까지 영국과 유럽연합은 전환 기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절차, 제도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그 결과에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북아일랜드에서 배선정입니다. 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건 바이러스뿐만은 아니죠. 미세먼지도 참 오랜 골칫거리인데 일본 가운데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푸른 하늘을 되찾은 도시가 있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은 이유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빽빽하게 늘어선 공장들.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나는 길목에 있는 일본 서북단의 공업도시 기타큐슈입니다. 인구 100만의 바다를 끼고 공단지대가 들어서 있다는 점에서 울산과 닮은 꼴 도시라 불립니다. 기타큐슈시 인근 공업단지입니다. 울산처럼 바다를 끼고 수백 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매연을 거르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굴뚝에선 하얀 수증기만 뿜어져 나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30% 남짓으로 우리나라의 영남 지역과 비슷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본의 환경 기준보다도 낮은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로그램. 우리나라 울산과 비교해보면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일본 내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아온 주민은 과거 이곳이 죽음의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昭和45年にここに来たけど、その頃はまあ汚かった。昔の八幡製鉄があったな、そういうのかな。いろいろほら郊外というか頃の 산업화가 한창 진행될 무렵 일본 4대 공업도시 중 하나인 기타큐슈시는 최악의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주민들은 매 시간마다 대문에 묻은 먼지를 닦았고 바깥에서 5분 정도 뛰어놀다 온 꼬마의 얼굴엔 검댕이 묻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 최초로 스모그 경보가 발령된 데다 공업지대 인근 바다는 용존 산소량이 제로에 가까워져 대장균조차 살기 어렵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심각성을 가장 먼저 깨달은 건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 主婦として感じたのは物干し竿が真っ黒になるんですよね。そのまま干せない。絶対拭いてじゃないと。でも結局洗濯物も汚れたと思うんですよ。洗濯。それだけ空気が汚いということはね。 아이들이 피부병과 천식에 걸리자 참다 못한 엄마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환경오염이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사해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そういうデータを取りながら会社に行ったり役所に行ったりそういうことをで3社が一緒になって 산업 현장도 시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공장에 집진기를 설치하고 생산 설계도 바꿨습니다.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함께 줄여보자는 계획으로 공단 내에 친환경 단지도 꾸렸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7배만큼 넓은 친환경 단지엔 27개 공장이 들어서 재활용과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규슈의 한 공장입니다. 제 옆에 이렇게 수백 대의 복사기가 놓여져 있는데요. 매달 규슈 지방에서 나온 1000대에서 1500대 가량의 복사기가 이곳에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私どもの工場はお客様が使い終わったコピー機、複合機を持ってきてそれから捨てるんじゃなくてもう一度マテリアルリサイクルするためにその製造時の CO2 の削減に貢献しております. 지자체의 적절한 채찍과 당근도 있었습니다. 집진 설비를 갖춘 기업에만 증설을 허가했고 환경 예산의 30% 정도를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등 규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신 친환경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엔 보조금을 제공하고 제품도 시가 나서서 홍보해줍니다. 北九州でいうと約20年ほど今の青い空、海を取り戻すのに約20年かかっています。 이 지역에서 40년 가까이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일해온 사토시 씨. 은퇴 후 눈으로 지켜본 기타 큐슈의 변화를 시민들에게 널리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これがですね、空から降ってくるんですよ。これだけの量が凄まじいでしょ。 푸른 하늘을 되찾은 것은 물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친환경 도시가 된 기타 큐슈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海洋プラスチックチップあれのゴミのことについて婦人会なんかは取り組んで太陽光パネルのリサイクルを今来年度から新しい工場を建ててやろうとしています。の集積地にもなっています。で日本でもここまでたくさん集まっているところはないです。 주민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최악의 공해 도시는 이제 OECD가 선정한 녹색 도시 프로그램 대표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기타 큐슈에서 이유민입니다. 네, 현재 시각 10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신종 코로나 사태로 돌아가 볼 텐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28개 나라에서 누적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일본에서는 크루즈선을 통한 이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면서 일본의 감염자가 중국에 이어서 2위를 하게 됐거든요. 여기다가 중국에서는 30시간밖에 안 된 신생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이 확진자가 되면서 이 전 세계로 지금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네, 특히 또 이 중국은 우리 교민들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전 세계를 2차례 급파해서 많은 분들을 데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현재 고립돼 있는 교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과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우한 인근 지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교민들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일대 봉쇄 지역에 200여 명 이상의 교민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중국 국적자인 교민 중 상당수가 중국 정부 방침 때문에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포기하신 상황입니다. 현재선 나날이 사망자와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교민분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네,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1월 23일 오전 10시경으로 해서 우한 봉쇄령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후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생필품 품귀 현상이나 사재기가 많이 잠재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엔 1리터 전세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부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고품위 품목이 들어와 이제 교민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좋은 거는 사태가 빨리 진정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네, 우선 저희 호북성 한인회 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에 대응하고자 이제 위챗 단톡방을 통해서 수시로 교민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임시 의료 서비스 센터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피해 없이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죠. 그렇죠. 경제가 진짜 문제인데요. 이 발원지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뭐 당장 세계 경제가 움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당장 타격을 받은 데는 물론 항공업계나 여행업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중국에서 부품 공장이 어느 정도 가동이 중단된 곳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 기업들이 완제품을 제때 만들지 못하는 생산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감염에 대한 공포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타이완에서는 마스크 해외 수출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스, 메르스를 거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단기간에 많은 환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정보도 SNS를 통해서 삽시간에 퍼지면서 공포감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에 있는 친구 말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중국 마트에서 마스크 안 끼면 안 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난동을 부려서 체포되기도 하고요. 오항에서 온 사람이 자진신고 안 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폭력을 가지셨어요. 또 요즘에 애완동물 바이러스 옮길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애완동물 가지 버리는 일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소식 듣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국내에서도 요즘 뭐 반려견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팩트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반려동물에게 이제 바이러스 전파될 거냐는 일단은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고 어떤 아직까지 증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을 하고 이번에 이제 사람을 선택한 거죠. 또 사람과 이제 반려동물들이 이제 서로 이제 교차하면 이제 뭐 그런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또 굉장히 주목받은 동물이 있습니다. 천산갑이라는 동물인데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검색어에도 오르고 이랬는데 정확히 어떤 동물인가요? 천산갑은 이제 겉으로 보기는 꼭 파충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포유류의 한 일종이고, 그러니까 뭐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개미알이랑 좀 이제 습성이 비슷해서 개미알이랑 오인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천산갑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유전자하고 또 일본의 사람에서 나온 유전자를 비교했더니 거의 99% 일치한다는 보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박쥐, 천산갑, 사람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어떤 동물이 천산갑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공포감이 커지는 것도 문제인데 또 사실은 이런 확인되지 않은 치료법, 예방법까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민간요법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초반에 중국에서도 사우나 가면 병균을 죽일 수 있다. 아니면 고량주 마시면 병균을 죽일 수 있다. 또 고량주 몸에서 바르면 병균을 죽일 수 있다는 황당한 소문 퍼지기도 했어요. 아니 거기다가요, 뭐 심지어 정부가 잘못된 이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생겼는데 이 홍콩 의회 후생위원장이 아니 마스크를 한번 사용한 다음에 이거를 쪄서 말려서 다시 사용하는 장면, 이걸 동영상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잘못되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런 거 하나 들었어요. 그 동명의 맥주 그거 마시면 뭐 그게 숙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했는데. 요새 이제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끔은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요새는 정말 진짜 같은데 약간 틀어서 만든 가짜 뉴스들이 있어서 누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 진짜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바는 일단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팩트 체크라고 해서 많은 얘기들을 전파를 해주고 계시고 확인해주고 있기는 한데 가끔은 또 이 팩트 체크를 하느라 별로 신경도 안 쓰던 내용들이 더 드러나서 유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이런 팩트 체크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전달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무분별한 정보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 정보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정보들이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자칫 특정 집단에 대해서 차별이나 혐오의 감정을 저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가령 감염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그 사회적인 민폐를 끼쳤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꺼리낌 없이 비난하고 또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감염자들이 뭐 부주의했다거나 나태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 나쁠 건 없지만요. 이게 지나쳐서 공포와 혐오가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방이니까요. 개인 위생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